트래빗에 처음에 어떻게 투자하게 됐나요? 포기 안 해요 원래. 오늘은 트래빗을 제대로 물린 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흑우라고 부르죠. 한 명의 흑우 1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트래빗에 소나타 한 대 정도 달린 흑우 1호고요. 네, 오늘 김 기자님 만나서 인터뷰하게 됐는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나타 한 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깡통에서부터 옵션 풀옵션까지 아반떼 프로비라고 할게요. 아반떼 프로. 어떻게 트래빗이라는 거래소를 전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어떤 거래소인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솔직히 거래소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그래도 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잠시만요. 네, 거래소는 아는 부분 별로 없고 다만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있었고 워낙 거래소 많기 때문에 중견 거래소 한두 개쯤은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견 거래소 정도는 된다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솔직히 근데 거래소의 랭킹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나 실제로 운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건데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트래빗을 이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투자하고 싶은 코인이 트래빗에 상장되어 있었고 물론 다른 데도 상장이 되어 있었지만 트래빗이 가장 원활하고 왕성하게 거래 중이었습니다. 그 코인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닌데 코인어스라는 코인이에요. 그 코인어스 욕하는 건 아니니까. 코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인터뷰랑 맞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 코인어스가 들어간 거래소 중에 트래빗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 좀 봤나요? 트래빗이 출금만 됐다면 재미를 봤겠죠. 원래 들어갔을 때 당시는 지금 기준은 1.5비트였고 그때 당시에 비트가 거의 400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700, 8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뽑을 당시에는 제가 출금을 할 수 있었다면 아까 말한 아반떼 프로비나 소나타 중간 등급 정도 나왔으니까 수익은 보긴 봤죠. 뺄 수 있었다면. 근데 언제부터 어떤 문제가 트래빗에 발생한 건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출금에 대한 어떤 어나운스가 있었는데 출금이 원활치 않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트래빗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거에 따라서 뭔가 보이스피싱 문제라면은 해소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했고 그냥 거래는 많이 못했고 그때는 제가 따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크게 이상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출금이 좀 늦을 뿐이다 정도로.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12월. 언제부터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럼? 한 4월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최근이었죠. 그때부터 약간 소문이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망했다. 근데 실제로 며칠 안 지나서 공지사항에 타산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한 달 전 러프하게 한 달 이내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출금이 안 됩니다. 원화 출금이 안 돼요. 그럼 12월부터 4월까지는 원화 출금이 됐어요? 제가 그땐 출금 신청 안 해서 파악은 안 되는데 대체로 안 됐어요. 그때 어느 그 코인 커뮤니티나 올라온 거 보면 트래빗이 출금이 원활치가 않고 공지사항도 거의 안 된다는 기조였습니다. 원화 출금이 안 되는 이유가 보이스피싱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이슈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화 출금이 안 되고 이제 결국 트래빗 망할 것 같다라는 루머가 퍼지면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거와 동시에 트래빗이 원화는 출금이 안 되는데 또 코인은 출금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원화를 갖고 있는 트래빗 계좌의 원화를 코인으로 사서 코인으로 출금 신청을 했죠. 그래서 한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장 거래가 빈번한 코인들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트래빗 내에서요.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지만 이 원화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다른 코인을 무조건 사야 그 코인을 출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빼는 방법이 코인을 사야 되니까 그 내부에서는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고리파가 되는 거죠.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다. 네, 제 기억은 8천만 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당시에 비트 값이 좀 오르던 중이긴 했는데 엄청나게 과도하게 올랐죠. 8천만 원. 네, 그때 빗썸이나 어피트는 8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10배 폭등. 그쵸. 10배 폭등이고 원화로 보면은 10배 정도, 10배, 10토막이 났다고 보는 수 있죠. 고객들이 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놓으면 물건을 사놓거나 그 포인트를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매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매점이 망해서 우리 이제 망했으니까 더 이상 포인트를 돈으로 안 바꿔줍니다. 갖고 있는 포인트 버리기 싫으면 물건으로 사서 바꿔서 가져가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포인트는 쌓여있는데 물건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은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겠죠. 포인트의 가치는 폭락하고 물건 값은 폭등합니다. like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100만원에 100만 포인트를 충전했지만 이제 돈으로 100만 포인트를 100만 원으로 안 바꿔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새우깡 한 봉지에 100만 포인트 써서 사가지고 그 매장에 침을 뱉고 다시 나눠 하고 나가는 겁니다. 트래빗도 비슷한 원리로 비트코인이 10배가 된 거죠.
평소에는 8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을 8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그쵸. 나가려면. 그 거래소 내에서는 트래빗 거래소 내에서만 8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도 8천만 원을 주고라도 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8천만 원짜리 코인을 안 사버리면 다른 코인 일단 거래가 안 돼서 원화를 코인으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라도 바꾸면 어떻게든 뺄 수는 있으니까. 물론 원화로 치면 800만 원짜리가 80만 원으로 열토막이 나도 어쨌든 뭐 10%라도 건진다는 마음으로 많이 바꿨죠.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말고는 다른 건 코인 출금도 안 되나요? 코인 출금이 되긴 되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죠. 코인을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코인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코인 어스란 제아로 한 예. 3분의 1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원화였어요. 원화 부분만 그 비트코인을 바꿔서 뺐죠. 코인 어스 부분은 다른 코인 거래소로 이송을 시켰고, 어쨌든 저는 뭐 다 원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덜하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손실을 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70%의 원화는 10분의 1 토막이 났다. 그쵸?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래빗이 어떻게 했나요? 진짜로 망했나요? 아직 망하는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파산 거래소 파산 이후 뭐 출금 연장을 해줬어요. 코인 출금 연장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새로운 소식은 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일단 피해 규모가 수백억대 수천억대 추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 5월에 이제 파산 신청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다 출금 신청 연장해서도 17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코인 출금 신청이요. 그 코인 출금 신청을 하면 코인은 빼주겠다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 거는 받긴 받았어요. 언제요? 비트코인은 뭐 빗썸 계좌로 해서 들어왔고, 코인어스는 비박승가로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물론 손실이 난 거죠. 이쪽 가치, 이 거래소의 가치랑 저쪽 거래소의 가치가 달라버리니까. 그럼에도 일단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당장 사이트 문 닫아도 이상이 없거든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 안에서 현찰로 보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현찰 주고 코인을 샀으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분은 현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 음모론에서는 이거를 저쪽 거래소가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엄청 썰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10배로 폭등시키고 원화 가치를 10배로 줄여서 거래소가 그 마진을 챙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확인할 수 없고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달린 심정이기 때문에 얘기 중에 하나다. 그쵸. 근데 충분히 의심해 볼 법하긴 해요. 어쨌거나 중견 거래소라고 할 만한 트래빗이 한 방에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커런시 업계가 법제화가 안 돼 있고 감독 기관도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게 거래소 리스크라는 게 실제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지 하나만 남기고 없애버리겠다 이게 되니까, 좀 거래를 하실 때 물론 저도 실수를 하긴 했지만 좀 안전한 거래소를 찾는 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날린 돈은 어떻게 복구하실 생각이신지? 돈이야 뭐 그냥 뭐 또 생기는 거 돈이야 뭐 많이 벌면 되지 다시. 굉장히 마음은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뭐 더 큰 것도 막 날려봤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뭐 감내할 수 있습니다. 코인어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 1번 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신가요? 저 같은 코인 투자자분들은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고 좀 안전하고 대형 거래소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국내로 치자면 업비트나 빗썸, 뭐 해외로 치자면 뭐 비트파이넥스나 뭐 바이낸스 정도? 뭐 이 정도로 대형 거래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형 거래소나 중형 거래소는 뭐 코인의 위험도 있지만 거래소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요즘 이렇게 거래소 사기가 코인 사기가 막 빈번한데 네. 혹시 그 당해보신 피해자로서는 이런 이유가 뭔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그랬는데 순간 욕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광기라고 해야 되나? 이 코인이 반드시 갈 거다, 혹은 이 거래소의 무슨 특정한 메타, 흔히 말하는 거래소 메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들 많이 이끌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검증 과정 없이 아예 돈이 된다 혹은 몇 배가 뛴다 이런 투기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실수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래소의 잘못이 8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래소라는 게 결국 마켓이잖아요. 네. 마켓의 안정성이란 부분을 소비자들이 물론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블록체인이란 거는
이제 막 형성된 산업이기 때문에 이분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뭐랄까 뭘 해줘도 그 자체적으로 검증을 잘하고 안정성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어떻게 디벨롭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거래소가 좀 챙겨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얘기시네요. 네. 앞으로도 중견거래소 한번 가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중견거래소가 안 갈 겁니다. 무조건 빗썸 업비트. 그렇죠. 솔직히 중형거래소라고 취급하는 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형거래소가 과연 그들의 수준이 과연 중형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